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입시수학 제24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시수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그럼 명제와 관련된 여러 낱말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명제가 뭘까요? 명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이 명자는 발걸 명자입니다. 제는 주제, 문제 할 때 나오는 제자와 같습니다. 주제 제자입니다. 주제를 밝히는 것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그래도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는 뜻에는 가깝게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명제는 글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명제의 뜻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저는 명제는 이거는 수학책에 나온 그 정의 그대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수학책에서 만나는 명제의 뜻은 절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루트 5는 3보다 크다. 자,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습니까? 있죠. 루트 5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죠. 루트 5는 2인 루트 4보다 큽니다. 그리고 3인 루트 9보다 작죠. 루트 4보다 크고 루트 9보다 작습니다. 루트 4는 2죠. 루트 9는 3이죠. 그러니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수입니다. 루트 5는 2. 얼마 이런 숫자죠. 2. 얼마는 3보다 크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이것은 거짓인 명제입니다. 명제가 참인 경우는 참인 명제가 되겠죠. 자, 이번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조건은 x, 이런 건 변수라고 하죠. 여러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변수의 값에 따라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되는 문장이나 식. 자, 조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x는 2의 배수다. x의 값에 따라 이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즉 명제가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리고 진리집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진리집합이란 것은 바로 이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입니다. 이 진리집합할 때 이 진리가 바로 참이죠. 참된 것을 진이라고 합니다. 참진자. 진이 참이란 뜻입니다. 자, 이런 집합은 지금 한번 적어보면 x는 2의 배수다.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한번 적어볼까요? x가 자연수일 때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2, 4, 6, 8 계속 가죠. 계속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조건의 진리집합입니다. 이런 진리집합은 또 아주 중요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어 풀 수 있습니다. 집합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 있죠. 2, 4, 6, 8 계속.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집합 문제풀이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 문제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마치 집합 문제를 풀 때처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이 진리집합이죠. 조건의 진리집합을 적고 나면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명제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죠. 자, 이번에는 이걸 볼까요? 이것은 not p라고 읽습니다. not p, 영어로 not p, not p. 이것이 not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p가 아니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p가 아니다. 이것은 p가 아니다입니다. 이 p는 뭐냐? p는 방금 나온 이런 조건입니다. 조건. p는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을 부정할 때 not p라고 합니다. p가 아니다.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볼까요?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이 조건 p의 진리 집합인 대문자 p 집합이 있습니다. p가 아니다니까 p의 바깥쪽이죠. 즉 p의 여집합이죠. 바로 이 not p는 p의 여집합에 해당됩니다. not p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p의 여집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not p는 어떻게 될까요? p가 아닌 것이 아니다. 아닌 것이 아니다면 맞다죠. 이것은 바로 p이다가 됩니다. 이번에는 P이면 Q이다를 살펴볼까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소문자 P와 소문자 Q는 조건을 나타냅니다. 조건 P, 조건 Q죠. 이걸 읽을 때는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뭐뭐이면 하는 부분을 가정이라고 하죠. 뭐뭐다 하는 걸 결론이라고 하죠. 조건 P는 가정이고 조건 Q는 결론입니다. 근데 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냐? 참이면 이렇게 적습니다. 화살표에서 줄을 2개 긋는 거죠. 이때 이 P이면 Q이다가 참일 경우 이 P를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Q를 필요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관계는 P는 대문자 P입니다. 집합 P는 집합 Q의 부분집합이다가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집합 P, 이것은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 그리고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집합 Q, 집합 Q는 필요 조건입니다. 포함하고 있는 집합을 필요 조건, 포함되는 집합, 부분 집합을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2, 3, 5, 7. 집합 P의 원소는 2, 3이고 집합 Q의 원소는 2, 3, 5, 7인 경우죠. 그럼 이 집합 P는 충분 조건이고 집합 Q는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원소들과 집합을 가지고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집합 P의 원소는 2와 3이고 집합 Q의 원소는 2, 3, 5, 7이죠. 집합 P의 원소 2이면 집합 Q의 원소이기에 충분한가요? 충분하죠. 집합 P의 원소 3이면 집합 Q의 원소이기에
충분하죠. 그럼 집합 P의 원소가 되려면 일단 집합 Q의 원소가 될 필요가 있죠. 2, 3, 5, 7 중에 속해야 되고, 그래서 집합 P의 원소이면 집합 Q의 원소이기에 충분하고, 집합 P의 원소가 되려면 일단은 집합 Q의 원소가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부분집합은 충분, 포함하는 집합은 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와 Q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P와 Q가 같은 이런 경우, 이때는 조건 P와 조건 Q는 P이면 Q이다가 성립하고 Q이면 P이다도 성립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P와 Q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 조건이 될 때도 있고 충분 조건이 될 때도 있는 거니까요. 필요 충분 조건. PQ가 서로 같을 때 이것들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Q는 P의 필요 충분 조건, P는 Q의 필요 충분 조건. 이번에는 모든 X에 대하여 P의 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X에 대하여 P가 아니다, 이다, not P이다, 이렇게 되죠. 어떤 X에 대하여 P가 아니다. 여기서 달라진 것은 모든이 어떤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이 출석했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부정하면 어떻게 적어야 되죠? 우리 반의, 이 우리 반의란 것은 전제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반에 있는 모든 학생, 그리고 우리 반의 어떤 학생 이야기입니다. 전제 조건은 그대로 적어줍니다. 자,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이 출석했다를 부정하면 우리 반의 어떤 학생은 결석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석의 부정이 결석이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어떤 학생, 한 명만 결석해도 모든 학생이 출석한 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학생, 단 한 명만 결석하면 이 모든 학생이 출석했다는 말은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은 부정하면 어떤으로 바뀝니다. 이제 이걸 거꾸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이것을 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든 X에 대하여 P가 아니다, not P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부정하면 어떤이 모든으로 바뀝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전제인 우리 반의 어떤 학생은 출석했다. 이 문장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이 출석하지 않았다, 또는 결석했다가 됩니다. 여기서 어떤이 모든으로 바뀌는데요. 볼까요? 우리 반에 어떤 학생이 출석했다, 한 명이 출석했다, 이러면 어떤 학생이 출석한 거죠. 근데 이 말을 부정하려면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이 출석하지 않았다,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죠. 한 명은 출석했다고 말했는데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러면 한 명은 출석했다, 적어도 한 명은 출석했다, 이런 말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명제, 조건, P가 아니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모든과 어떤, 명제의 역, 명제의 배후에 관해 알만합니까? 다음 제25회 방송에서는 명제의 정명과 절대 부등식에 관해 얘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